장한별의 5월 수입이 충격적으로 보인 이유는 단순히 돈의 액수 때문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지점은 그 돈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2011년 데뷔 이후 1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쌓인 경력과 2026년 무명전설 무대가 한순간에 맞물리며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입니다. 먼저 가장 궁금한 현재 행사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장한별 본인이나 소속사가 5월 수입과 행사비를 공식 숫자로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얼마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만 방송 이후 섭외 시장에서 거론되는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 장한별의 행사비는 무명전설 출연 전과 비교해 확실히 다른 구간으로 올라섰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역 축제 기업 행사 방송 연계 무대, 해외 팬 행사까지 포함하면 현재 그의 1회 행사비는 최소 수백만 원대 중후반에서 많게는 천만 원대 초반까지 거론될 수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5월 한 달 수입입니다. 만약 장한별이 5월의 행사와 방송성 무대를 합쳐 5회만 소화했다고 가정해도 회당 700만 원이면 총액은 3,500만 원입니다. 회당 1,000만 원이면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방송 출연료, 음원 관심 증가, 유튜브 영상 재조명, 해외 팬덤 기반 활동까지 더해지면 사람들이 왜 5월 수입이라는 말에 놀라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식 정산액이 아니라 섭외 단가와 활동 구조를 기준으로 본 추정입니다. 그러나 충격의 핵심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그의 몸값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장한별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는 2011 연밴드 레드애플의 메인 보컬로 국내 가요계에 등장했습니다. 당시 레드애플은 아이돌 밴드라는 형식으로 주목을 받았고 장한별은 안정적인 고음과 또렷한 발음, 그리고 영어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오가는 진행 능력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중음악 시장에서 밴드형 아이돌이 계속 큰 흐름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고 팀 활동 이후 장한별은 대중의 시야에서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한국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한별은 말레이시아에서 예상하지 못한 반전을 만들었습니다. 2019년 말레이시아의 대형 오디션 프로그램 빅세이 스테이지에 출연했고 현지 참가자들과 경쟁한 끝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이 멈춘 것처럼 보였던 가수가 말레이시아에서는 오히려 슈퍼스타로 떠오른 것입니다. 결승 무대에서 부른 루카 단 바하기아는 말라카 FM 차트에서 장기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그는 현지 방송, 공연 음원 활동을 이어가며 말레이시아 황태자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이 이력은 2026년 무명전설에서 다시 폭발했습니다. MBN 무명전설은 단순히 신인을 찾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미 실력이 있지만 대중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가수들이 다시 무대 위에서 평가받는 형식입니다. 장한별에게 이 무대가 특별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처음 등장한 신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청자에게는 다시 발견된 가수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무명전설의 기획 의도와 장한별의 인생 서사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2026년 4월과 5월 사이 장한별의 이름은 방송 장면과 온라인 클립을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특히 바람아 불어라 무대가 다시 이야기되면서 장한별 효과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노래는 조영수 작곡, 안영민 작사로 알려진 곡이며 장한별의 보컬 색깔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곡으로 다시 소환됐습니다. 무명전설을 보고 장한별을 처음 알게 된 시청자들이 과거 음원과 무대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레드애플 시절 팬들까지 다시 댓글창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행사비가 오르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행사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인지도만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노래를 안정적으로 부를 수 있는가, 세대가 다른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가, 방송에서 만들어진 화제성을 실제 무대로 가져올 수 있는가, 그리고 지방 축제나 기업 행사에서 주최 측이 안심하고 부를 수 있는가. 장한별은 이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춘 가수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그는 라이브가 강합니다. 아이돌 출신 가수에게 따라붙는 편견 중 하나는 무대 연출은 강하지만 보컬이 약할 수 있다는 의심입니다. 장한별은 이 의심을 무명전설 무대에서 정면으로 깨뜨렸습니다.
고음에서 무리하게 소리만 지르는 방식이 아니라 가사 전달과 감정선을 살리는 방식으로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층 시청자들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트로트 팬덤은 감정 전달에 민감합니다. 한 음을 얼마나 높게 올리는지보다 한 문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마음에 꽂는지를 봅니다. 장한별은 그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둘째, 그는 다국어 능력과 해외 활동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 여러 언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단순한 개인기가 아닙니다. 행사 시장에서는 매우 현실적인 장점입니다. 해외 팬 미팅, 다문화, 행사, 관광, 도시 축제, 아시아권 교류 무대에서는 진행과 멘트를 함께 소화할 수 있는 가수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장한별이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큰 인기를 얻었다는 사실은 국내 행사비 상승에도 영향을 줍니다. 주최 측 입장에서는 한국 팬뿐 아니라 해외 팬 유입 가능성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의 서사는 강합니다. 2011년 데뷔팀 활동의 부침, 해외에서의 재도전, 2019년 말레이시아 오디션 우승, 그리고 2026년 한국 무대 재조명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유튜브와 방송이 좋아하는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돌아온 가수입니다. 단순히 외국에서 인기 있었던 가수가 아니라 한국에서 다시 인정받고 싶은 가수입니다. 이런 서사는 시청자에게 감정적 몰입을 줍니다. 5월 수입을 계산할 때도 이 구조를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수의 수입은 행사비 하나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방송 출연료가 있고, 행사 섭외비가 있고, 음원 사용료가 있고, 광고와 협찬 가능성이 있고, 해외 활동 일정이 있습니다. 또 실제 정산에서는 소속사 배분, 매니지먼트 비용, 이동비, 세금, 스태프 비용 등이 빠집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말하는 월 수입과 실제 손에 쥐는 실수입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충격을 받는 이유는 실수령액이 얼마인지보다 장한별이 이제 돈이 움직이는 이름이 됐다는 데 있습니다. 무명전설 이전에 장한별은 아는 사람은 아는 가수였습니다. 레드애플을 기억하는 팬들은 그를 알고 있었고, 말레이시아 팬들은 그를 이미 스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일반 시청자에게 장한별은 아직 재발견이 필요한 이름이었습니다. 무명전설 이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댓글창에는 이 사람이 왜 이제야 나왔느냐는 반응이 이어졌고, 과거 활동을 찾아보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이 변화가 행사비에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행사 섭외 시장은 냉정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화제성이 없으면 단가가 크게 오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화제성만 있고 현장 실력이 부족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장한별의 경우에는 실력과 화제성이 동시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5월 이후 섭외 문의가 늘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특히 5월은 봄 축제와 대학 행사 지역 문화, 행사 기업 행사 준비가 겹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방송에서 주목받은 가수는 바로 섭외 후보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한별의 현재 행사비는 어느 정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공식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단정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명전설 이후 방송 화제성이 붙은 중견급 재발견 가수라는 점, 해외 팬덤 이력이 있다는 점, 라이브 무대가 검증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신인 단가보다는 높은 구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회당 수백만 원대 후반에서 천만 원대 초반까지 거론될 수 있고, 만약 결승 이후 방송 고정 출연이나 대형 축제 섭외가 붙는다면 그 이상도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정말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답은 조건부로 가능하다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행사 6회를 소화하고 회당 평균 800만 원으로 잡으면 총 행사 매출은 4,800만 원입니다. 방송과 콘텐츠 출연을 더해 1,000만 원가량의 부가 매출이 붙는다면 월 총액은 5천만 원대를 넘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외 일정이나 기업 행사가 포함되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매출 개념이며 실제 순수입은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한별의 사례에서 더 흥미로운 것은 돈보다 속도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경력이 어느 순간 한 프로그램을 만나자 단가와 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중은 이것을 갑작스러운 성공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만난 결과에 가깝습니다. 2011년 레드애플 메인 보컬 경험이 없었다면 무대 장악력이 지금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2019년 말레이시아 오디션 우승 경험이 없었다면 해외 팬덤 이야기가 이렇게 강하게 붙지 않았을 것입니다. 2026년 무명 전설 무대가 없었다면 한국 대중의 재발견도 늦어졌을 것입니다. 장한별의 몸값을 끌어올린 또 하나의 요소는 이미지입니다. 그는 단순히 강한 목소리의 가수가 아닙니다. 차분한 말투, 깔끔한 무대 태도, 외국어 소통 능력, 그리고 오래 버틴 가수라는 인상이 겹쳐져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는 행사 주최 측이 좋아하는 요소입니다. 가족 단위 관객이 있는 지역 축제에서도 부담이 적고, 방송 화면에서도 안정적이며 해외 관련 행사에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사비를 밀어올리는 보이지 않는 조건입니다. 물론 아직 장한별을 톱 클래스 행사비 가수들과 같은 선에 놓기는 어렵습니다. 이명웅, 송가인, 이찬원처럼 전국 단위 팬덤과 대형 티켓 파워를 가진 가수들은 이미 별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은 지금 그 단계라기보다 재조명 이후 단가가 빠르게 오르는 상승 구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5월의 화제성을 6월과 7월 실제 일정으로 이어가느냐, 방송 이후의 관심을 음원과 공연으로 굳히느냐가 향후 행사비를 결정합니다. 만약 장한별이 무명 전설 이후 단독 콘서트 팬미팅, 해외 공연 방송 고정 출연 중 하나라도 성공적으로 연결한다면 시장의 평가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검증된 팬덤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 동남아를 잇는 공연 기획이 가능하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국내 가수 중 해외 활동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한국어 무대와 현지형 무대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가수는 많지 않습니다. 장한별은 바로 그 틈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5월 수입 논란은 장한별이 얼마나 벌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제 와서 그의 가치가 다시 숫자로 계산되기 시작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돈 이야기에 반응하지만 그 뒤에는 실력에 대한 재평가가 있습니다. 15년 가까이 돌아온 길, 말레이시아에서 만든 성공, 한국 무대에서 다시 얻은 관심, 그리고 무명전설이 만들어낸 폭발적인 노출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장한별의 이름은 다시 시장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장한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오른 관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행사비는 화제성으로 오를 수 있지만 오래 유지되는 몸값은 신뢰로 만들어집니다. 무대마다 흔들리지 않는 라이브를 보여주고 방송에서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이어가고 팬들과 꾸준히 소통한다면 5월의 충격은 일시적인 소문이 아니라 커리어의 전환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은 5월이라는 시점입니다. 3월에는 무명 전설 출연 자체가 관심의 시작이었다면 4월에는 무대 영상과 기사성 반응이 쌓였고 5월에는 그 관심이 실제 섭외 문의로 바뀌는 구간이었습니다. 방송 직후 바로 행사비가 최고점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은 방송 노출, 온라인 반응 섭외 문의 일정, 확정 실제 무대라는 순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5월은 장한별의 몸값이 시장에서 처음 다시 계산된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한별에게 유리한 점은 무대의 폭이 넓다는 것입니다. 트로트 무대만 가능한 가수라면 지역 축제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돌 색깔만 강한 가수라면 중장년 관객이 많은 행사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한별은 밴드 보컬 출신의 흰 발라드의 감성, 트로트 무대에서 필요한 전달력, 해외 팬 앞에서의 소통력까지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섭외 담당자에게 매우 편합니다. 한 명을 불렀는데 여러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 방송 이후 장한별이 얻은 가장 큰 자산은 신뢰입니다. 한 번의 화려한 무대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무대도 기대하게 만드는 안정감입니다. 장한별은 고음에서 무너지는 모습보다 감정을 끝까지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점이 팬층 확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젊은 팬들은 그의 외국어 실력과 과거 아이돌 밴드 이력을 흥미롭게 보고 중장년층은 무명 전설에서 보여준 진심 어린 창법에 반응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같은 가수를 다른 이유로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5월 수입을 단순히 운이 좋았던 한 달로 보면 핵심을 놓칩니다. 이 한 달은 과거 경력의 정산이자 앞으로의 시장성을 시험하는 첫 번째 성적표였습니다.
만약 그가 6월 이후에도 방송 노출과 행사 일정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5월에 거론된 행사비는 일시적 관심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선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후속 활동이 약해지면 몸값 상승은 빠르게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한별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소문이 아니라 더 많은 검증된 무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행사비가 얼마냐는 질문의 가장 현실적인 답은 이것입니다. 공식 발표된 확정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명 전설 이후 장한별은 단순 섭외 가수가 아니라 방송 화제성과 해외 이력 라이브 실력을 함께 가진 재발견형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조건이라면 회당 수백만 원대 중후반을 넘어 천만 원대 초반까지 거론되는 흐름은 충분히 설명됩니다. 그리고 5월 한 달 총 수입이 수천만 원대로 추정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만큼 그의 시장 가치가 빠르게 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장한별의 이야기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스타가 아닙니다. 한번 잊힌 것처럼 보였고 해외에서 다시 살아났고 다시 한국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 무명전설이라는 무대에서 자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5월 수입이 얼마인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장한별은 이 상승세를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만약 다음 무대에서도 지금의 감정과 실력을 유지한다면 5월의 충격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